그날 오후 박서진 씨가 건어물 가게 명의 이전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순간은 박 씨 일가에게 가장 고요하면서도 감동적인 찰나였습니다. TV 카메라도 화려한 무대 조명도 요란한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방 안에 모인 몇몇 가족과 수년 동안 서진 씨의 뒤를 묵묵히 지켜온 큰형 효영 씨의 참을 수 없는 흐느낌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친 서진 씨는 계약서를 형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형에게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효영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탁자에 고개를 파묻은 채 두 손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계약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 희생, 인내, 그리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쏟아져 나오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정식으로 효영 씨에게 명의를 넘겨준 이 건어물 가게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박 씨 가족이 겪어온 길고 험난한 고난의 시대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유명해지기 전 가수라는 꿈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에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 바로 이 가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은 박서진 씨를 큰 무대에 서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트로트 가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후광 뒤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며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동생의 꿈을 지켜준 큰형 효영 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초창기 효영 씨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직접 손님을 맞았습니다. 옷과 살결, 그리고 숨결마다 건어물 냄새가 배었습니다. 살을 애듯 추운 날에도 단골 손님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어야 했고, 비바람에 손님이 끊긴 날에는 홀로 거리를 내다보며 가족의 생활비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서진 씨는 가수의 길을 걷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듭된 오디션 낙방과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던 무명 시절의 공연들까지 효영 씨는 그 모든 짐을 침묵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동생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한 서진 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새 집이나 자동차 같은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인내심을 길러준 곳이자 가족의 터전인 건어물 가게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게 명의를 효영 씨에게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공연 일정으로 바빠지면서 이전처럼 직접 가게를 관리하기 어려워진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가게를 가장 자격 있는 사람, 즉 처음부터 이곳과 운명을 함께한 형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작성되었으며 서진 씨가 건어물 가게의 모든 소유권과 경영권을 정식으로 효영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일시적인 위임이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완전하고 단호하며 신뢰가 가득 담긴 양도였습니다.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효영 씨는 몇 번이고 멈춰서서 평정심을 찾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동생이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자신의 생일에 맞춰 이토록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서진 씨가 명예 변경 이야기를 꺼냈을 때 효영 씨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가족을 위해 충분히 고생했다라며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형이 없었다면 오늘의 박서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어물 가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면 이곳을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효영 씨라고 강조했습니다. 효영 씨가 눈물을 쏟은 것은 가게의 물질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정신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던 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효영 씨의 아내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말없이 귀가해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지쳐있던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동생을 더 걱정하던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온 그녀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명예 이전은 남편을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리 없는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막내 효정 씨는 한쪽 곁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게 일을 도우며 큰오빠와 새언니가 쉴 새 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에게 그날의 순간은 가족의 노력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고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원이 완성되는 장면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효영 씨는 황급히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은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효영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어물 가게의 명의는 공식적으로 효영 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사, 물류, 향후 사업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가끔 안부를 묻는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남았을 뿐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권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가게의 규모나 가치가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해준 형에게 보답하는 서진 씨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효영 씨에게 이 생일 선물은 직업적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건어물 가게가 생계 수단을 넘어 동생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정성을 다해 운영해야 할 소중한 책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도 화려한 케이크도 없었지만 익숙한 음식들과 웃음, 그리고 눈물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효영 씨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잔을 들어 가족들 앞에서 서진 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진 씨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명예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듯 고요한 평화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돈이나 명성으로는 결코 잴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과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박서진 씨에게는 무대 위에서 받은 그 어떤 상보다 형이 말없이 쏟아내던 그 눈물을 지켜보던 순간이 훨씬 더 값진 보상이었을 것입니다.